신 교수님 지금 딱 충북지사면 완전 좋은데 전화기가 바로 받았어요. 내일 발표 좀 하세요라고 해서 이게 실제 제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그 절차를 밟아가는 이 규칙이나 또 최종적으로 인사를 결정하는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강승 변호사 대구에 계셨지만 서울에 활동하더라도 이제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경력 없이 실력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려지지 않더라도. 예. 근데 이걸 두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던 김종혁 최고가 포퓰리즘적 인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맹비난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정권 초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사인데 인사를 국민들께 주도권을 내드리겠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걸 거르는 시스템 당연히 있죠. 심사숙고하고. 우리는 네.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데 네. 저쪽은 그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매도를 하는 거죠. 늘 인식의 그래요, 늘. 차이죠. 네. 저는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나는 가수다에서 얼마나 좋은 가수들이 배출됐어요. 저는 집단 지성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은 누구나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저는 큰 틀의 국정 철학의 주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김종혁 씨라고 그랬죠. 네. 그분이랑 제가 검찰 출입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대 정치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 대의제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을 저렇게 뽑아야 돼? 차라리 그냥 추첨식으로 뽑지? 국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할 수 있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관료제도 역관제로 지금 이를테면 그 정권 획득하면 그 떡 나눠 먹기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권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 현대 정치적 그 한계를 극복하는 대단히 좀 엄청난 실험인데 이거를 김종혁 그 기자처럼 공부 안 하면 내면의 진위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그냥 파퓰리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인사 절차 변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실질적인 내셔널 거버넌스의 문제로 접근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DB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당장 이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는 자체도 대단히 충격적이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놀랄 만한 일들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일도 모르고 그렇게 코멘트하면 사실 국임당, 내란당 해체되고 나서 정치평론이라도 하려면 밥 못 벌어먹고 산다. 그러니까 김 선배 공부 좀 하세요. 공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김난도 교수 서울대 마케팅에 보면 소비자 주권 시대의 5대 핵심 가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거론하는 게 에이지 오브 오픈니스예요. 쌍방향성으로 열려 있는 시대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 또 유튜브를 보기도 하잖아요.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됩니다. 주권자가 선거를 하기도 하고 주권자로서 본인이 추천도 하고 심판도 하고 쌍방향성을 충실하게 주권자로서의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지금 정부 운영에 있어서 다 시장 논리 충분히 적용해서 하는 아주 굉장히 세계사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리고 거버넌스, 내셔널 거버넌스의 문제로 승화, 소화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있습니다. 제도가 네 말씀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위 중진들이 나눠먹기식 공천을 했죠. 저는 노무현의 경선은 정치의 큰 변혁의 하나의 기제였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철저하게 국민 공천 그래서 국민 경선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혁신이었습니다. 권리당원, 당원 주권주의라는 입장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국민들과 시대 정신을 함께했던 의원들은 살아남고 여전히 권력은 엘리트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몇 사람이 열리면 권력의 중심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대 정신을 망각하는 의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김종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인식의 사고입니다. 여전히 열리면 대한민국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리고 소수의 정치인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네. 매도하는 건데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모르는 국민의힘은 결국 이런 식으로 역사 속으로 정리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라는 그렇죠.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추천제라고 해서 국힘이 예전에 그 총선 때 국민추천제 이래가지고 뭐 공천을 마치 오픈하는 듯이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그게 포퓰리즘이고 그 차이가 뭐냐면은 과정을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과정을 공개를 안 하면 결과만 보는데 거기다 국민자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건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 선생님 고맙습니다. 충북은 신용환 교수님 강주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름이 좋습니다. 복이 많은 순이님 고맙습니다. 이복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용환 신인규 인재입니다. 장영욱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최강욱 공수처장 추천 엄청 많거든요. 최강욱 의원 공수처장인데 최강욱 전 의원이 방송 나와서 한 20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본인은 지금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지금. 공무단위권이 없고. 공무담임금, 피선거권 박탈되는 상태인데 저는 최강욱 의원이 꼭 적정한 시점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정말로 사면복권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것은 이제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되면 정말로 최강욱 의원도 공직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영길 전 대표도 뭐 같은 입장이라는 맞습니다. 걸 예. 송영길 대표 있고요. 또 조국 대표 있고요. 함께 그래서 이 보내야죠. 정무적으로 한번 풀어갈 때가 있다.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이러지만 적정한 시점에 저는 8.15 광복절, 그 다음에 7월 17일 재헌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임명식이라고 합니까? 이제 하지 않습니까? 7월 중에. 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직접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은 폭넓게 열어놓고 그것도 여야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기회의 공간을 이재명 대통령이 꼭 열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야 오늘 방송 잘하는 모양입니다. 방송 시작 25분 만에 12,000명을 제가 돌파하기 직전인데 여러분 고하십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금 3.86 왜 그렇게 웃어요? 아유, 요즘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감동을 안 먹고 요즘은 또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와 유튜브 방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 추천하시고요. 자 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이제 국민도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추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친소관계 추천한다고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집단지성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산이 되면 야 정말 좋은 인재 발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실력만 갖추면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디 백 쓰거나 줄 달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정말로 공정사회로 가는 핵심이고 기회를 누구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이니 저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외교도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발굴하는 이 제도는 꼭 이재명 정부가 안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세계사적 의미 그리고 정치사적 의미에서 이번 실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실 정치적으로도 저는 이게 나름대로의 묘수다,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주변에 정말 능력 있고 명망 있는 분들인데 지금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하는 건가라고 느낄 만큼 모욕 주기라든가 상처내기 실제로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이 제대로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기스내기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기자질 30년 차인데 어린 기자 때 저도 감당 못할 큰 칼이 있으니까 이거 막 휘두르고 싶고 그래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뭐 장관이나 뭐 장관급 인사를 낙마시켰다.
그런 것들을 마치 저의 어떤 계급장처럼 훈장처럼 느끼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공직을 통해서 어떤 그 대국민 봉사를 하고 싶어도 선뜻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 정말 인재야. 근데 국민들이 추천했어. 그리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의 추천을 받았는지는 공개 안 하겠지만 총량으로 이를테면 500만 명이 참여해서 한 600만 명이 참여해서 걸러낸 인재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야당에서 기스를 내려고 했을 때 엄청난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인사를 초빙하는 데도 상당히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도에 부지사로 있을 때 예를 들면 상급 개방직, 뭐 4급 개방직 이렇게 새로 채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다 인사혁신처에서 상급 개방직 그러면 경력은 뭐 4급 몇 년 이상 또 뭐에 몇 년 이상 이런 게 다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기존의 그런 조건이라면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혁파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필요한 건 조금 전에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우리가 강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시민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개인의 의견, 시국과 관련된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얘기들을 했을 때, 야, 이 대단한 시민들이다. 이런 감동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집단지성 그리고 국민이 세상을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 세상 그게 국민 주권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혁신 그리고 또 그 허들 장애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추천 안 해주셔도 배가 이렇게 부르고 좋은 거는 이제 국민들이 정말로 모든 우리 좋은 정치인들, 선량들을 대통령한테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만 그렇게 해서 내가 딱 타자를 치면서 컴퓨터에서 SNS에서 추천했다라고 하면 그 추천 자체가 또 나에게 주는 이 자부심 같은 게 남다를 것입니다. 자, 이 방송 보신 분들 생방송으로 오늘 역전용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5년 6월 10일입니다. 화요일 저녁인데 댓글창에서 여러분들 의견 주시는 거 화이팅 좋습니다. 그런데 안 싸우기.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 해서 막 싸우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실과바늘님께서는 이렇게 또 슈퍼챗까지 보내주시니까 더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강유전 대변인이 잘했다라고 할 뻔했습니다. 대통령이 잘한 건데 대변인이 이 발표를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참 보기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족스럽게 또 추천할 분 제대로 한번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대변인만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SNS에 예. 페이스북하고 뭐 X 이런 데 다 해서 왜 이런 걸 하는지 제도적 취지, 의 등등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주셨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청와대 쪽을 좀 취재한 게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실제로 저는 저 정도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실 줄 몰랐는데 X 옛날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까지 직접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 이번 뭐 수석이라든가 청와대 수석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을 믿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근데 실제로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을 이제 선언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좀 절제된 멘트로 인선 배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촛불혁명의 동지들 그리고 민주당 적극 지지자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 우려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적 정치 개혁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라는 것인데 여하튼 그 과정에서 현재 소통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나올까 저도 궁금했는데 이제 보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 SNS를 통해서 직접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글을 올리면 그 댓글을 다 모니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비서실 죽어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론을 캐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방식도 지금 언론이 주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소통 방식에 대한 부분도 우리 정기환 대표님도 지난번 선거 와중에 후보 만나셨잖아요. 네, 예. 이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틀의 통합과 새로운 변화의 수용, 그 속에서 역사의 진전, 그리고 그 중심은 국민이다. 이런 메시지가 함의됐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직접 듣겠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일을 좀 덜 주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소통을 해서 이제 국민들과 만난다고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13,000분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